자, 길 잃은 통합당 당 재건 방법과 관련돼서 설왕설래. 자, 뭐 이긴 쪽도 쉽지 않은 지금 이제 총선 이후의 전국인데 진 쪽에서는 더 머리가 복잡하겠죠. 통합당 지도부가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라는 것에는 뜻을 모은 것 같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이제 비대위 구성에 대한 최종 결론을 짓고 오늘 안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에는 이제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당에서는 여하튼 이제 수락 여부 상관없이 당에서는 그렇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까? 예, 그렇게 지금 뭐 보니까 언론에서는 보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는 이 김종인이라고 하는 인물을 친박 측에서 결코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카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서 제일 먼저 할 게 뭘까요? 일단은 당내에 있는 정파들을 정비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실제로는 막말을 갖다 쏟아내고 지금 이번에 선거를 할 때도 지금 친박 중에서도 극우적 성향을 띠고 있는 그런 그 경향들이 내내 발목을 붙잡았고 이제 막판에 보수층들이 결집하는 모습들에서도 오히려 딴지를 거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친박을 정리하지 못했던 이전의 비대위 체제나 황교안 대표와는 다르게 김종인 체제 하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은 무섭게 다 쳐낼 수 있을 것이다. 무조건 극우적 성향을 갖고 있는 친박 중심 세력 중심으로 이제 제거 작업에 돌입하려고 할 거예요. 그럴 때 과연 그거를 인정할 사람들이 친박에서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친박 의원들 중에서는 자신이 이제 무소속으로 나와서도 생활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런 상황을 갖다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자신들도 그 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뭐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안에서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안팎에서 김종인 비대위를 흔드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럴 때 대권 후보가 확실하게 이 비대위에게 힘을 실어준다면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와서 자기 조직이 없고 그런 사람이 이 흔드는 통을 제대로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비대위가 김종인 비대위로 결정이 된다 그래도 참 힘든 상황이고 결정이 안 된다 그러면 또 그럼 어떻게 당을 추스릴 거냐 대안이 없는 상황이고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가 복귀한다는 것을 친박들이 또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당연히 자기네들을 이제 솎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들이 계속적으로 당분간은 좀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수 진영 그 패널들의 SNS를 제가 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들여다보면은 홍준표 의원도 원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럼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전 비대위원장 이제 앞으로 맡게 된다면 선대위원장도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여하튼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은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할 때와 비슷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본인이 이제 좀 위치가 있고 나이가 있으셔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말씀해 주신 대로 통합당 내에 어떤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명확하게 나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결정을 해서 나에게 찾아와라. 안 그러면 난 지금 입장에서는 뭐 관심 없고 정해진 걸 지켜볼 생각도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거리를 두고 있어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어정쩡하게 뭐 뜨내기처럼 그런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뭔가 내가 정권을 가지고 있고 연말까지 이거를 유지할 수 있으면 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좀 깝깝한 게 이게 얼마나 더 져야지 그럼 개헌선까지 무너졌어야 하는 건지 지금 김종인 위원장 말고 그러면은 대체할 분이 있어요. 지금 저 안에서. 지금 김종인 위원장 영입을 반대를 하는 분들을 보면은 원내대표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전 변호사는 지금 나름 이 안에는 찬성을 하신다는 베이스로 저는 말씀하시는 김종인 거예요. 위원장 말고는 지금 뭐 한국당에서 지금 이 비대위 체제를 이끌어갈 사람은 없다는 입장이에요. 대체할 사람이 지금 없잖아요. 있으세요? 없어요. 내부에서. 그리고 내부에 계셨던 분들은 지금 이번에 미래통합당이 그렇게 참패를 하는데 다 당 안에 있었던 사람이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거쳐가지고는 전당대회를 거쳐가지고 그 안에서 원내대표를 선출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냐고요. 공부를 하려면 내가 대학을 갈 건지 수학을 공부하는지를 알고 해야지 그냥 거기서 반장만 뽑는다고 공부만 된다는 건지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당이 무너져야 선당후사라는 정신이 나오게 될지 지금 예전에 그 열린 우리당이 참패를 하고 나서 친노는 거의 패족 선언을 하고 조국의 진보집권 플랜이라는 책 같은 것도 다 그때 나온 거였거든요. 그럼 보수 진영에서는 다시
집권을 하기 위해서 어떤 플랜을 짜고 있는지 저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옛날처럼 이제 더 이상 보수는 주류가 아니에요. 사전 투표에서 60대 이상 그 투표율이 가장 높았는데도 사전 투표율에서 격전지 다 뒤집어졌어요. 주류도 아니고 중도층을 끌어들일 만한 그런 매력도 없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매력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중도층의 표심에 호소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가져가야 될 전략이 뭔지를 생각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무슨 당나라당도 아니고는 당권에만 욕심이 있으니까는 예. 그 다음 선거는 어떻게 치를 생각이냐고요. 예. 저희가 뭐 SNS에서 이제 격분하는 글과 관련된 얘기를 먼저 드렸는데 직접 이런 표정들을 아마 그 SNS 글 올리는 이면에는 비슷한 표정과 화를 표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통합당 얘기 짧게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당 역시 심재철 의원이 이제 낙선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임기랑 상관없이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야 됩니다. 4선의 의원 2명 보이고요. 김태흠은 3선이고 여기는 5선이 3명이나 포진해 있습니다. 이제 심재철 원내대표도 5선에서 6선 가는 길목에서 좌절을 했는데 주호영, 정진석, 조경태 원내대표 소위 말해 이제 중량감만 놓고 보면은 여기가 훨씬 더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저분들이 다 미래통합당의 참패 책임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네. 지금 뭐 김태흠 의원, 권성동 의원 전부 다 아주 혼쭐이 나서 이제 겨우 돌아오게 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뭐 주호영 의원은 그 선거가 끝나자마자 뭐 토론 프로그램에 나가서도 그랬고 또 무리한 그런 발언으로서 구설수에 오른 그런 상황이죠. 예.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이 원내 사령탑 자체를 누가 되는이보다도 당 전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재건될 것인지를 먼저 고민을 하고 그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원내 사령탑을 뽑아야지 희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원내 사령탑을 논하는 거는 너무 빠르고 어떤 인재를 저 미래통합당이 영입을 할 건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이 70년대 후반 기술론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나온 게 무슨 김웅 검사, 이준석 씨 이런 분들인데 김웅 검사나 이준석 씨는 우리나라 그 상위 몇 프로의 엘리트들이란 말이에요. 이준석 최고위원 말하는 예, 그렇죠. 이준석 최고위원, 김웅 검사 같은 분들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은 전 국민과 같이 공감을 하고 아픔을 공감을 하고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뭔가 따뜻한 보수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인재를 영입을 해야 된다. 이번에 그 선출된 몇몇만 보더라도 민주당의 구성이 지금 미래통합당하고 비교해서는 그 몇몇의 인적 다양성이 훨씬 더 폭이 넓거든요. 스펙트럼이. 저는 이런 부분부터 미래통합당이 좀 고심을 해야지 지금 알겠습니다. 원내 사령탑 얘기해서 뭐 할 거냐고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